그러면 3교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금 심혈관 및 조혈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 심장의 모양,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증상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뭐 하트블록 이런 것들, 심장 차단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봤었는데요. 아예 심장이 정지된 요 상태. 그래서 우리 뭐 어레스트 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어레스트가 이제 정지라는 뜻인데 뭐 다른 게 정지됐을 때 어레스트 왔어요 라는 말보다는 이제 심장이 정지됐을 때 어레스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풀네임은 카디악 어레스트가 되겠죠. 심장이 어레스트, 정지가 왔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정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심전도 있잖아요. 심장의 정기적인 전도에 의해서 박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박동이 정지해서 심장이 더 이상 각 기관에다가 혈액을 보낼 수 없는 상태, 심장이 완전히 멎은 상태를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 심장정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도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카디오메갈리라고 해서 메갈리는 이제 커지는 것을 메갈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메갈리 커진다. 뭐 두꺼워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심장비대, 심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심장 정지를 심정지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심장비대, 심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갈리라는 전미사를 쓰는데 이 심비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심장에 지나치게 막 부담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심장 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 들수록 더 증상이 조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심장은 죽을 때까지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뭐 손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잘 때는 그래도 조금 쉬고 그러는데 심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나치게 부담이 가서 또는 혈압이 계속 높아서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담이 가다 보니까 심근, 그래서 이제 그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또 심장이 약간 보통 사람들보다 커져 있는 상태를 카디오메갈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메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으로 좀 커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장 판막증. 그래서 이제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제 뒤에서도 배우지만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심장이 조금 부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이제 심장 근육으로 가는 압력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각종 심장병에 의해서 카디오메갈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그 섬액이신 분들도 조금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 운동선수라든지, 근데 운동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했던 이런 운동선수라든지, 그 육체 노동자, 계속 몸을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각 기관에다가 그 뭐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노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블라디카디아, 서맥도 있으면서 또 심장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심장은 본인의 주먹보다 약간 크다라고 했는데, 운동선수, 어떤 운동선수,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정상 심장보다 한 1.5배 정도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건강한, 그러니까 건강하지만 심장은 커져 있는 요 상태를 카디오메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 무게도 커져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50g이 이제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고혈압 때문에 심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몸을 많이 사용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커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막 700에서 800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이제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게 요 카디오메갈리, 심비대, 심장비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실비대라고 해서 심실은 벤트리클이죠. 그래서 벤트리큘라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똑같은 비대인데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비대인데 얘는 카디오메갈리라고 해서 메갈리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또 하이퍼트로피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로피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그 영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로피가 영양인데 하이퍼 많다. 그래서 영양 과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이퍼트로피라는 얘기인데 영양 과다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실이 근육이 조금 커져 있는 이런 상태를 벤트리큘라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메갈리라는 전미사도 있고요.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영양 과다인 비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단어는 카디오마이오패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카디오, 마이오패시. 근데 우리 앞에서 카디오도 배웠고 마이오도 배웠죠. 카디오는 심장, 마이오는 근육. 그래서 심장 근육을 마이오카디악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패시라는 단어가 병증, 그래서 무슨 병, 무슨 증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끝에다가 전미사로 패시라는 그 용어를 집어넣게 돼요. 자, 그러면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심장 근육에 병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근병, 심장의 근육병이라고 해서 심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심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원인 불명인 심근 자체의 병터, 이제 이 병을 장소가 이제 심장 근육일 때 심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심근병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는 것이 있고 비후가 되는 것이 있고 제한이 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카디오마이오패시. 자, 여기서 패시는 병증, 무슨 병, 무슨 증이라고 할 때 패시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나타나는 증상 용어에서 카이오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을 되어 있는데 심장 통증이래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보면 디니아라는 그 전미사가 통증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통증을 나타내는 게 뭐 무슨 에이크, 무슨 알지야 뭐 이런 것들도 무슨 통. 그래서 에이크라는 그 단어를 쓰면 뭐 헤드에이크, 뭐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알지아라고 뭐 아스랄지아라고 해서 뭐 아스랄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로 뭐 그래서 이제 관절통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니아라는 통증의 전미사가 있어서 뭐 카디오디니아 이렇게 하면은 심장에 통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카디오디니아, 심장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스트 페인,
아까 심장이 아픈 것은 카디오디니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흉통,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또 이 흉통은 막 아프면서 약간 결리는 이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흉통, 가슴 통증, 체스트 페인. 근데 체스트 페인은 쉽죠, 그죠? 네, 가슴이 아프다. 가슴 체스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식도라든지 종격 전체 부위에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광범위한 가슴 통증을 의미를 하고요. 또 얘가 뭐 근육이라든지, 우리 뭐 뼈가 아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뼈라든지 목, 어깨, 상복부 기관 등에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뭐 체스트 페인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뭐 협심증이라든지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왼쪽 어깨도 아프고 왼쪽 팔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어깨통도 이제 체스트 페인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복부 기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든지 어퍼 어브도미널 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복부 위쪽으로 이제 좀 아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체스트 페인하고 동반이 되고요. 이 체스트 페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호흡기에서 유래하는 흉통, 그래서 이제 뭐 그 폐라든지 이런 이제 뭐 기관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호흡기에서 유래하는 체스트 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막, 늑막이라든지 체스트 월, 흉벽에서 유래하는 이런 흉통이 있다. 그래서 체스트 페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카디오디니아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체스트 페인은 조금 가슴 전체에 아프거나 결리는 이랬을 때는 이제 체스트 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alpitation이라고 해서 두근거림. 그래서 막 두근두근 이제 막 빨리 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palpitation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는 심계항진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맥박이 빠르게 뛰고 타키카디아 막 빠르게 뛰면서 얘가 막 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두근두근, 보통은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그 잘 못 느꼈다가 갑자기 막 박동이 세지다 보니까 막 두근거려 하면 심장이 뛰는 건데, 이거는 이제 palpitation은 이제 규칙적으로 palpitation이 오기도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또 palpitation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우리 이제 앞에서도 타키카디아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막 흥분하거나 너무 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눈앞에서 지나갔다 막 이러면 이제 막 팔피테이션 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과로 너무 이제 몸을 많이 썼거나, 몸을 많이 쓰면 그 쓴 기관에다가 혈액을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동이 빠르면서 세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뭐 아니면 우리 학생들 뭐 카페인을 조금 과다 섭취를 했거나 이럴 때도 나 막 카페인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으로는 심장병, 네, 심장에 이제 질병이 있어서 이제 팔피테이션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자, 두근거린다, 빨리 뛰고 세게 뛴다, 이런 것들을 이제 palp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색증, 사이아노시스를 볼 건데요. 자, 청색증, 색이 청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거는 이제 피부 색깔이 그 청색증 파랗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이아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이아노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그 혈액에 산소가 많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색이 좋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이런 반대. 그래서 산소의 저금, 저산소증의 중요한 징후가 되는 게 이 사이아노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라든지 뭐 점막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입술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청색을 띠게 되는 것을 사이아노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막 이렇게 막 뭐죠? 체온이 막 떨어졌을 때도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다 보니까 혈관이 수축하면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막 이렇게 뭐 수영을 하거나 그죠? 예, 수영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입술 색깔이 막 파랗게 되잖아요. 그것을 사이아노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이아노시스는 청색증. 자, 청색증은 저산소증의 중요한 징후다. 그래서 우리 산소 포화도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90 이상이거든요. 90에서 뭐 100 사이, 뭐 98% 뭐 이렇게 되는데, 사이아노시스가 왔을 때는 요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이제 한 70에서 85% 이하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사이아노시스가 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헤모글로빈 자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사이아노시스가 오는데 우리 그 심장병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판막증이라든지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심장병이 오신 분들 보면 입술 색깔이 파란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청색증이 오는데 이 청색증은 사이아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무엇. 네, 무엇무엇. 네. 이 무엇무엇가 잡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카디악 무엇무엇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학생들 그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씩 그 닥터들끼리 아니면 이제 그 의료진들끼리 그 의학 용어 쓰는 거를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거기서 보면 뭐 어레스트 왔어요, 뭐 피브레이션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디피빌레이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이용을 해서 청진을 하고 나서 무엇가 들립니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저 단어 내가 아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더 기억에 잘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심잡음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적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심장이나 혈관에 기인한 짧은 주기성 소리라고 해서 잡음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뛰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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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그 쿵쾅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거지테이션. 네. 리거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줄여서 쓰는데 리거지테이션이라는 게 역류됐다, 거꾸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은 또 여기 보면 구토는 보미팅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거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혈액이 역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혈액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심장 판막 밸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밸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리거지테이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보시면 혈흉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체스트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혈액을 빼는 이런 게 기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레인 시키는데 요 드레인 시킬 때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뽑아보는 것을 또 이제 리거지 해본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보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반대로 해보는 이런 것들도 이제 리거지 역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심장에서 리거지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언제라고요?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이제 리거지테이션, 역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리거지라는 말은요, 심장 혈관계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서도 또 리거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베지테이션. 네, 베지테이션 하면 왠지 좀 식물이 떠오르시죠? 뭐 베지테리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뭐죠? 그 채식주의자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베지테이션이라는 얘기는 약간 그 뭐 이렇게 병적인 조직이 그 버섯 모양으로, 우리 버섯 모양 아시죠? 버섯 모양의 뭐 종양이라든지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증식되는 것을 베지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식인데 버섯 모양으로 증식되는 것을 베지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증식, 베지테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증상 용어, 이제 페인이 어디서 왔는지, 또 가슴이 막 뛰는 거, 세게 뛰는 것을 팔피테이션, 뭐 두근거림, 신기항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진단, 질병에 대한 진단 용어를 볼 거예요. 자, 대동맥이 협착됐대요. 좁아졌대요. 예. 이 좁아지는 것을 코악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코악테이션, 협착. 여기 보시면 스테노시스도 협착인데요. 조금 이제 구분을 해 보자면 여기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그림.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이 있는데 대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면 목이 졸리듯 좁아지는 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코악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형, 잘못된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기 보시면 이게 대동맥 활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요 대동맥 활 부분에 이제 자주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동맥에서도 대동맥 활 부분에 생기는 이런 그 좁아지는, 협착되는 것을 코악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그 대동맥 활 부분에 코악테이션이 발생을 하면요, 이렇게 팔로 가는 혈압하고 이쪽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압에 차이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팔에 혈압 쟀을 때와 다리에 혈압 쟀을 때가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왼쪽 팔, 오른쪽 팔 혈압을 두 개 다 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악테이션이 대동맥 활 쪽에 발생을 하면은 이제 팔도 재보고 다리도 재보고 해가지고 차이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코악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좁아지는 것을 코악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coarctation of the aorta라고 하면 대동맥에 그 좁아져서 기형이 발생해서 협착된 것을 대동맥 협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도 협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aortic stenosis라고 해서 AS라고 해서 약어로 A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그 판막,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거나 대동맥 자체가 좁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그 대동맥 협착, 그 코악테이션 같은 경우는 외부로 봤을 때 이렇게 좁아지는 기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요 안에 특히 이제 판막 쪽에 이제 좁아지거나 이제 그 이렇게 그 대동맥 자체가 이제 좁아진 것을 대동맥판 협착증 또는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판막인데 판막 아래쪽에 스테노시스가 왔느냐, 위쪽에 스테노시스가 왔냐로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에올틱 스테노시스 또는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대동맥판 협착증. 네. 그래서 요 두 개도 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악테이션, 외부 좁아지는 기형, 스테노시스, 자,
그 좁아지는 요 자체를 또 스테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심방 중격 결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심방, 네, 아트리얼, 중격, 우리 septum 배웠죠? septal. 그 다음에 defect라는 말. defect가 이제 조금 그 부족해진 거, 결손된 거, 이런 것들을 defect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심방, 아트리움의 아트리얼, septum의 중격, septal, defect, 제 기능을 이제 못하는, 이렇게 좀 없어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ASD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 네. 자, 여기 심방 중격, 여기 septum. septum이 이렇게 중격이 이렇게 막아서 우심방과 좌심방을 이제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얘 보시면 이렇게 결손이 왔죠. 결손이 오다 보니까 좌심방에서도 우심방에서도 이렇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ASD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 동맥 혈류는 증가를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심실 중격 결손보다는 심방 결손 심방 중격 결손이 조금 더 많대요. 예.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생존율이 좀 높다 보니까 심방보다는 심실이 조금 더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성인에서는 네, 심실 중격 결손보다는 흔하다. 왜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심방 중격 결손 ASD, Atrial Septal Defect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심실 중격 결손, 우리 그 심실을 ventricle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격 septum을 septal, 그래서 ventricular septal defec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이 septum이 네, 여기 결손이 조금 왔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혈액이 역류가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 보시면 그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체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이 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축이 확 되면서 그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로 혈류량이 조금 더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오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우심실에서 폐로 가잖아요. 네. 폐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많아지네, 양이 자꾸 원래 있었던 그 정맥혈보다. 근데 우리 폐 정맥이 움직이는 데를 이제 그 폐동맥이라고 했었잖아요. 폐는 동맥이 정맥혈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심실 중격 결손에서는요, 폐 동맥 고혈압증을 좀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우리 계속 배웠죠. 그 폐 순환에서 보면 폐 동맥에는 정맥혈이 있다. 예, 정맥혈은 이렇게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요 관을 이제 폐 동맥이라고 했는데, 좌심실에서 자꾸 혈액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우심실로 자꾸 들어오면 우심실에서는 다시 또 폐로 보내야 되는데 혈류량이 많아졌네? 그러면 이제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폐 동맥 고혈압증을 조금 나타내고요. 자, 이 심실 중격 결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선천 심장 기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선천성 심장 기형에서요, 한 20에서 30%가 이 VSD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나오는 혈류량이 좀 많아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심장병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이 VSD가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ASD하고 VSD 같은 경우는 심방 사이, 심실 사이에 중격이 결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방실 중격 결손이라고 해서 심방, 심실의 중격이 결손이 되는, 자, 심방, 방, 아트리오, 심실, 벤트리클. 그래서 아트리오 벤트리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방실이 되는 거예요.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그 다음에 이제 중격, septal의 septal, septu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펙트, 결손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방실 판막의 기형이라든지, 심실 중격 결손, 여기 VSD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이 방실 중격 결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운 증후군 환자의 30%에서 이 방실 중격 결손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의 그 평균 기대 수명이 그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낮아요. 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이렇게 방실 중격 결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장의 증상 용어, 이제 진단 용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